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형 혹은 국가반역죄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비판을 다 쏟아냈습니다. 이 대선 조작 공작 게이트는 단순한 흠집내기 차원의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직적, 체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대선 선거 공작입니다.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의 밑바닥에 커다란 싱크홀을 파버리는 사악한 짓이며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뉴스타파 보도를 70여 건이나 인용 보도했던 MBC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MBC와 KBS YTN의 입장은 무엇인지, 사과하고 진상조사와 법적 조치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오늘 중으로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 가짜 인터뷰 논란에 대해서 치밀하게 기획된 대선 공작 아니냐, 사형에 처해야 될 국가 반역죄라는 당대표의 이제 꽤 수위 높은 이제 비판 발언도 나왔는데, 법적인 걸 좀 볼게요. 오늘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어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리고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 이 인터뷰의 대상자 말고도 이번에 뭐 JTBC나 MBC 뭐 기자들을 고발했는데, 이거 법적인 부분 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법적으로 이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해당 기자들까지 포함해서 총 8명을 이제 고발을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수순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부분, 이거는 어떤 사실관계는 거의 드러난 것 같은데, 이게 엄중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에 있어서의 국민의 어떤 의사의 어떤 왜곡, 이런 불러오는 주권자에 의해서의 왜곡을 불러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어떤 명예훼손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인 뭐 국민의힘 당시 이제 현재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겠다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김만배 씨나 지금 신학림 씨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형사적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또 배임죄와 이해충돌죄입니다. 이게 뭐 이해충돌 관련 법률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정 신분이 아니면 이 문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배임죄도 이제 어떤 사물을 처리하는 입장, 그러니까 인터뷰어죠. 그러니까 언론인의 입장에서 이 되지 않으면 그 신분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한테는 물을 수 없는 범죄가 이해충돌법하고 그리고 배임 증제 수재죄입니다. 지금 문제가 된 그 부분이고, 그러면 그런 신분이 됐다는 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함을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이제 전달한 언론사들도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지금 문제되는 기타 범죄 혐의들도 얼마나 언론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이 부족했나, 그런 것들이 좀 여실히 드러나는 거라 생각합니다. 기자들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여당에서 총 8명. 그러니까 김만배, 신학림 씨 포함해서 그 뉴스타파 기자, JTBC, MBC 기자 등 8명을 다 고발했어요. 그리고 이 가짜 인터뷰 논란에 휩싸인 뉴스타파 인터뷰가 공개되기 전에 또 다른 흐름 하나가 있습니다. JTBC가요, 윤석열 검사가 커피만 타주고 대장동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한 내용을 먼저 보도했었습니다. 그 문제에 그 커피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던. 그런데 어제 저녁 JTBC가 일부 왜곡이 있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일부 왜곡이 있었다 그러니까 JTBC 기자가 마치 윤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 있는 혹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쏙 빼고 보도했다,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네요. 네. 특히 이제 저도 대선을 많이 치러봤지만 대선 보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대선 직전에는 여론조사도 공표를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자체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법으로도 여론조사를 아예 공표를 금지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선거 직전에 이루어졌던 아주 중대한 보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한테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거든요. 지금 JTBC 보도가 뭐가 문제냐면 이 조우영 씨라는 사람이 이제 본인이 당사자잖아요. 근데 당사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해 그 2021년도에 했는데, 그 사람은 나 윤석열 검사 모른다. 나 그 사람 모르고 내가 만난 사람은 박모라는 검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취재기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취재기자는 남욱 변호사 한 이야기를 더 신뢰를 드는 거예요. 왜냐?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 씨한테 전해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는 누구죠? 조우영 씨예요. 당사자. 예. 그러면 언론에서 판단할 때 당사자 이야기를 중대하게 판단하겠습니까? 아니면 제3자 이야기를 중대하게 판단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그렇죠. 당사자겠죠. 상식적으로 판단. 그러면 기자 입장에서 제3자 입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어도 그 기사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우영 씨는 이렇게 해서 이야기했다는 기사를 넣어야 돼요. 근데 그걸 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뭔가 의도성을 가진 게 아니냐 이 목적인데 지금 명예훼손 같은 경우도요. 그 사실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 보도하지 않는 또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JTBC 보도가 문제냐면 예. 그러한 사실을 취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이야기는 쏙 빼고 다른 사람 이야기만 보도했다.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우영 씨에게는 JTBC와 경향신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1시간 동안 설명했다. 수사문화 보도 그리고 커피 타준 사람 윤 대통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만 쏙 빼고 문제 일부 왜곡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어제 JTBC는 사과를 했고요. 장해찬 최고위원님. 근데 이제 JTBC는 사과를 했는데 다른 언론사들 혹시 이거를 인용 보도했고 별다른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던 언론사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콕 집어서 또 입장 밝히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중점적으로 해당 보도를 인용해서 마치 특집처럼 팩트체크 거치지 않고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서 부역한 방송사가 MBC, KBS, YTN 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JTBC처럼 사과하고 조사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침묵할 것인지 김기현 대표가 오늘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질문을 던졌는데요. MBC 언론 노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무릎 꿇지 않겠다라면서 선전포고를 선언했죠. 방통위에서 아마 해당 방송사들에 대해 제대로 된 보도 팩트체크 점검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노골적인 대선 조작에 백댄서가 되는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격이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검증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MBC 쪽에서 다른 입장도 있으니까요. 어제 JTBC가 커피만 타주고 윤 대통령 당시 수사검사가 대장동 의혹 소홀히 한 거 아니냐. 수사 무마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왜곡이 있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 논란의 인물 김만배 씨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